그 요번에 특집 기생과 공생 사이에 선 인간 이 네. 특집은 그 기생충이 깐 황금종려상을 받았잖아요. 깐에서. 네네. 그것도 있지만은 그걸 계기로 저 민중신학자 편집위원이신 민중신학자 김준호 선생이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이제 한국 사회를 갖다가 다양하게 읽어보자 그런 취지에서 특집이 기획됐었고요. 그래서 기획 의도가. 네, 그렇게 해가지고 되게 다양하게 그 필자들한테 기생충을 가지고 마음껏 이렇게 자기 생각 한번 드러내보라 그런 취지에서 한번 이렇게 그래요.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일단 기생충을 다 보신 거예요? 저는 띄엄띄엄 봤어요. 저도 보긴 봤습니다. 아, 예, 저도 그러면은 일단은 본인들의 그 본 소감들이 가능하겠네요. 어땠어요? 누구부터 얘기할까요? 뭐 이렇게 저는 인상적이었던 영화는 아닌 것 같고 뭐 상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기대라고 보긴 했는데 뭔가 깊게 뭐가 오는 그런 영화는 아니었어요. 그럼 기대치가 높아서 그런 기대치를 미치질 못했다? 뭘 기대하신 거였는데요? 별 기대도 안 하고 갔어요. 사실. 뭐 기대치도 없었는데 기대치도 못 미쳤다? 아니 이제 불량. 뭐 황금 종려상 그 칸네 영화제 그 황금 그 워낙 종려상이 권위가 있잖아요. 예 아무나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 기대는 있었죠. 근데 스카이캐슬의 드라마에 나오는 그 디테일? 거기서 입시제도의 디테일. 거기 아니 입시제도를 빼고 상류사회? 거기에 상류 사회와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왜 고등학생이 한 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기에 정준호 인물 수료한 그 배우 이름이 정준호 맞죠? 의사 아버지요? 예, 의사 네, 아버지를 둔 근데 이제 그 아버지의 또 다른 딸이었잖아요. 네. 걔가 굉장히 영악하게 해서 그로 들어갔는데 걔는 굉장히 가난한 근데 그 양극적인 그 삶을 그 안에서 이렇게 포착한 거는 좀 비슷한 것 같고 그냥 그거를 보는 느낌 정도라고 그럴까? 양극화를 보여준 거? 그러니까 양극화를 보여줬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그 문화 자체가 그렇구나. 그 사람들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 이 송강원의 가족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취직하는 그런 과정들이 구조. 마치 스카이캐슬에서 아빠를 밖에서 아빠면서도 나온 딸이. 예, 그러니까 밖에서 나온 딸이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해주고 어울려서 다니는. 하는데 섞이지 못하는 그런 것과 좀 비슷하지 않나. 뭐 저는 그 정도로 이렇게 봤어요. 그걸 어떻게 확대 해석해서 분명히 우리 사회의 어떤 그 단면을 보여주기는 했는데 그렇게 크게 저도 뭐 황금 종려상이 이런 걸 주는 상인가 보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게 우리 사회 양극화의 문제를 이제 잘 찝어준 건데, 근데 이게 양극화 문제가 우리 사회만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보편적으로 그 자꾸 심화되는 문제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더 이게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표현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조금 기대는 저는 좀 없죠. 그 사실 보편성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상을 받았던 거 보면은 외국에도 있는 한국 사람들이 노벨 문학상을 못하는 이유가 번역을 못해서 그렇다. 뭐 네. 그런데 저는 그거 개뻥이라고 생각하고 어머. 네,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보편성을 획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네. 근데,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몇 작품도 있는데. 아니 근데 물론 이제 번역의 힘이나 로비의 힘 네. 등등이 있겠지만은 그 한국 문학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좀 그렇게 대단하진 않다고 보거든요. 나는 어머. 아니 진짜요. 그건 좀 냉정하게 진짜요? 봐야죠. 예. 한강의 채식주의 읽으셨어요? 아니 그 읽진 않았고요. 물론 뭐야 괜찮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그 상을 받았죠. 어쨌든 한강은 그런 맨 부커상. 부커상도 받고 그런 건데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던데. 그래서 어떤 정말 어쨌든 상을 받았던 거는 그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보편성이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네. 지금 양극화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적으로 잡아냈을 때 그만큼 공감력이 일단 그 상을 탄 원인이다. 저는 상의 원인은 거기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외국의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는 그 어떤 전 세계가 앓고 있는 어떤 그 양극화의 문제를 한국의 특유한 구조 있잖아요. 반지하. 뭐 그런 건 이렇게 그런 더지하. 층위에 네. 따라서
어떤 뭐 계급이라고 할까 그런 게 나뉘는 모습들 맞아. 그런 모습들을 표현한 것 자체를 갖다 신선하게는 봤을 것 같아요. 우리는 막 좀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런 게 아우러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예. 조금 더 감정의 디테일이라는 측면에서 네, 그걸 조금 더 섬세하게 네, 그다음에 예, 한국 사람한테도 더 공감 있게 네. 그려낼 수 있지 않았었을까 네. 이런 좀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음. 저도 이게 황금종려상 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걸 비평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그래서 조금 더 좀 아쉬운 그런 게 좀 남는 것 같아요. 그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그래도 제가 제일 잘 본 거네요. 음. 저는 되게 잘 봤어요. 재밌게. 음. 그리고 그 설국열차가 가지고 있었던 긍정적 혁명성이 음. 기생충에 가가지고는 완전히 더 이상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로 가버린 것에 대해서 아 이게 봉준호가 지금 세상을 해석하는 입장인 건가? 사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국열차에서는 기존의 체계를 멈추고 부시고 그래도 이제 희망 세대를 남겨놓고 다시 새로 출발해봐 이런 메시지를 줬다 그러면 기생충에서는 다 죽여놨더라고요. 위는 위대로 아래는 아래대로. 그러니까 여기는 따로 기생충이 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 자체가 전부 기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을 짝지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그 부자의 착취에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면서 거기 보면은 왜 사실 송강호의 가족들이 전부 사기를 치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정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건데 그 사기를 치게 되는 것 자체가 부당하게 밀려서 왜 거기 대왕 카스테라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치킨집 나오고 그런 식으로 한 두 번 망하고 나니까 더 이상 일어설 수가 없는 상태가 되고 그 일어설 수 없는 상태에서 실제적으로 열심히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무너졌을 때 갖게 되는 비도덕적 사고 그리고 이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건 나도 잘못하면 저 위치에 떨어질 수 있어. 나도 잘못하면 반지하에 살 수 있고 잘못하면 반지하에서 더지하에 살 수 있어. 이런 불안감을 굉장히 부추겼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주변에서 부자고 가난하고에 상관없이 찝찝했다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보고 났더니 되게 찝찝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꼭 저렇게 표현을 했어야 되는가. 가난한 사람들을 저렇게 다 졸렬하고 사기치고. 절절하게 했어야 됐을까 뭐 했는데 어떻게 보면 봉준호가 그걸 가지고 또 그런 어떤 그런 불편함 속에서 누리고자 했던 건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그 기생충이라는 것이 결국엔 그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거기에 보면은 그 빌부터 사는 가족들이 기생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더지야 이제 더지야. 그 상류층의 그 사람들도 결국은 기생충. 그렇게 기생하면서 살아간다. 그 사모님이 가장 아무 일도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양의적 그 중의적인 의미의 어떤 상호 기생충이라고 할까 뭐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중학생 아들이랑 같이 봤는데 네. 이걸 왜 15세로 했을까 그 네. 얘기를 진짜 나한테 아. 나중에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양극화라는 요즘 문제가 양극화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되게 말하자면 되게 복잡하긴 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오늘 이제 임명됐지만 네. 굉장히 막 일어났던 엄청 어떤 난장판이었죠. 사태도 되게 기저에 깔려 있는 데에서는 이런 연결고리가 좀 있다고 보는데 그럼요. 저는 지금 느끼는 게 우리가 계급 사회를 말하잖아요. 근데 계급 사회는 어떤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이렇게 했을 때 보면은 계급이 고착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계급 이동이 가능한 거잖아요. 사실은 어떤 그 안에서 뭐 불을 쌓건 어떻게 하건. 근데 지금의 사회는 이제 계급 사회를 넘어가지고 일종의 신분제 사회로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의 전 세계나 한국의 문제는 약간 좀 신봉건제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그 신봉건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네. 출산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네. 0.98이래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대로 가면은 점점 더 해서 2050년쯤 되면 이제 제주도 인구 하나씩 없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인구 소멸론으로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번에 보니까 이 조국 이 사태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사실은 이거는 전체의 어떤 그거를 기하시켜주는 효과가 있었던 불을 붙인 효과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일부 사람들은 아유 그러니까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제 아예 차라리 그런 말이 나올 정도기도 하죠. 이제 예. 그것도 전부 다 두려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렇게까지 경쟁 사회에서 치열하지 않았던 586 세대가 어쨌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학벌에 기반을 해서 자리를 잡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자식들에게 애타게 학벌을 또 요구를 하고, 그런 경쟁에 몹시 시달리며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30이 가장 큰 문제가 그거잖아요. 그 치약 튜브 짜듯이 어릴 때부터 경쟁을 해버릇해서 걔네들은 그야말로 이제 정말 토 나올 때까지 공부를 한 세대라서 586은 이해를 잘 못하잖아요. 왜냐면 제 기억에도 586은 그렇게까지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요. 대학을 들어가서도 그렇고 들어가기 전에도 그렇고 지금 애들처럼. 그러니까 그 세대는 그러니까 그 공부를 그렇게 강요받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걸 생각할 수 있었는데 지금 세대는 엄청나게 강요를 받기 때문에 이미 어릴 때부터 상실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내가 최선을 다해보고 집에서 나를 최대한 밀어줘 봤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느껴봤기 때문에 이 상실감에 있는 애들은 왜 보상심리가 크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일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저기 멀쩡하게 좋은 대학 좋은 직업을 갖고 있는데 왜 일배가 될까 그러는데 걔네들이 그 자기가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이 그만큼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김제동이 미운 거죠. 쟤네 왜 2시간에 1,500을 받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공포를 저는 기생충이 되게 잘 잡은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제 그런 위치에 떨어질까봐. 그래서 이제 그 냄새가 거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냄새라는 것이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살인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서 말하는 냄새가 사실은 직접 나는 냄새 이전에 그 결국은 이제 벽이라고 할까? 벗어날 수 그냥 없고. 구별되는 존재라는 걸 갖다가 딱 그 지목하는 듯한 그런 것이었고 송강호가 이렇게 막 죽이는 거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이게 벗어날 수 없는 어떤 그러니까 두려움의 문제 아니라 거기서는 답답함의 문제. 에이 막 그러면서 이제 도저히 답답함이. 이걸 빼도 박도 못하는 어떤 그런 어떤 심정이 결국은 궁지에 그런- 몰려서 그런 어떤 벗어날 수 파괴적인 없는? 행위로 드러난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조국 네. 그 법무장관 임명됐다는 얘기는 지금 네. 처음 들었어요. 네, 아침에 네. 아침 때저 1시 때 장고 끝에 네. 결정 이렇게 뭐, 나왔던데요. 저기 다른 일 때문에 바빠서 그걸 네. 못 봤는데 아마 그 다른 건 다 떠나서 이 기생충하고 관련해서만 얘기를 한다면은 그 기생충에 나오는 그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맺고 있는 관계. 그러니까 조국 그 법무장관이 맺고 있는 기본적인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도덕적이지 비도덕적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부분들이 그 계층이랄까 네. 좀 아래에 있는 그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들이나 네. 이 서민들이 네. 보기에는 매우 비도덕적인 특히 네. 이제 자녀의 네. 어떤 그 학교 문제와 관련해서는 근데 그런 거에는 되게 무감각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정서법이라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미 이제 알 수 없는 세계가 돼버리는 네. 거예요. 두 세계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매우 공분하고 매우 분노스럽고 격분하고 막 이러는데 그쪽에서는 너무 쟤네들이 왜 자연스러워. 저러지? 이건 여기서는 그냥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인데 뭐 법도 저촉된 게 하나도 없고 그런데 쟤네들이 왜 저럴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대 간의 단절이 아니라 네. 그야말로 있는 자와 없는 자 간의 단절이 아주 그 심한 거를 그 조국이 보여줬다고 보고 계급 간의 단절. 그게 이제 아마 기생충의 주제하고 아주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예. 들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봉건제라는 표현이 되는 게 뭐냐면 그냥 아예 그냥 그 영역이 그냥 달라진. 오히려 자본주의는 사는 곳이 다르고. 우리가 자본주의를 많이 비판하지만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되게 진보적으로 봤던 건 뭐냐면 그러면 뚫고 올라오고 이렇게 상승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역동성을 또 보여주는 면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어쨌든 그런 자본주의가 이렇게 또 이렇게 발전하고 하면서 지금 어떤 오히려 예전에 어떤 봉건적인 형태로 다시 회귀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게
계속 그런 요소들 때문에. 그 계층 사다리가 없다라는 얘기를 요즘 많이 하는데 그 계층 사다리의 유일한 통로를 지금 교육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수시가 사실은 그걸 가로막는 효과를 발휘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수시라든가 그런 거. 근데 수시에 농어촌 전형이라든가 아니면 일반고 애들에게 주는 혜택도 있긴 있어요. 지금 문제가 된 게 네. 글로벌 전형과 같은 음. 외국에서 살다 온 애들에게 유리한 전형이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모든 수시가 그렇지는 않은 것도 있거든요. 근데 단지 교육이 아직 그 계층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는 못하는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싶어요.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는 사고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참 아주 한두 네. 명이 어쩌다가 몇 명이 네. 소수가 뚫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죠. 근데 그게 계층 사다리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일정 정도의 그 일반적인 성향도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꼭 부잣집 자식이라고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높았겠지만 그래도 그냥 열심히 자기가 그 하는 과정에서 빡세게 이렇게 하면은 나름대로 기회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기회가 지금 거의 차단된다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닐 거예요. 아마. 제가 최근에 이제 10대와 20대 초반 정도를 접했을 때 특정 동네 어떤 애들은 의사를 이렇게 목표로 공부를 하다가 안 되면 어쨌든 이제 뭐 이렇게 그 밑에까지. 근데 이제 어떤 특정 동네 애들은 간호사를 목표로 하다가 안 되면 그 밑에. 그러니까 이렇게 목표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게 놀랍다. 그런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계층 사다리에 대한 가능성 같은 것도 애초에 이제 사람들이 지금은 안 믿는 거죠. 꿈 자체가 많이 바뀐 거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꿈 자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자립형 사립학교를 솔직히 말하면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자사고. 그 자사고 문제 네. 되게 심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사고 때문에 일반고가 네. 엉망진창이 이 됐어요. 일반고가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 달라요. 일반고에 가면은 정말 네, 자사고 꼴등이 일반고 그냥 1등 한다 이런 얘기도 스카이에 하고 그래요. 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식으로 얘기가 되고 그러니까 있어요. 어떤 일반고는 아예 모의고사 1등급이 안 나온대요. 네. 전과목 네. 다. 그 격차가 너무 커졌고 되게 심각해요. 이미 그런 어떤 그 차이를 갖다 고등학교 때부터 벌써 이렇게 다 특정 짓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럼 그 학교나 또는 대학이라는 이 제도가 그러면은 일정 정도 계층을 이렇게 정해주는 건 그건 괜찮은 건가요? 공부를 잘한 사람이 그러면 좀 더 유리한 위치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건 괜찮은 거예요? 전 그것도 좀 의심스럽던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네. 지금 사람들이 학교 갖고 분노하는 건데 네. 문제는 이게 학교가 아니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해야 되는 것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공부를 잘하셨던 분들이요? 아니 그 저는 빨리 끝내려고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애매한. 전에는 교육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한국 사회에서 신분 상승이 가능했다. 이건 뭐 불변의 진리였는데 그게 이제 사실 사라진 거죠. 사라진 거고 경제 양극화가 뭐 극단화되면서 이제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교육도 완전 더 뭐 진보 정권이 들어왔지만 교육은 더 악화된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뭐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더 이상의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지금도 없고 그런 뭐 서글픈 미래죠. 뭐 우울한 미래고 젊은이들한테는 더욱더 그런 거고 이걸 어떻게 바꿔나가야 될지에 대한 거를 기성세대가 책임져 주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미안하고 뭐 그렇습니다.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은 이번 조국 사태 때 그 학교 문제로 분노가 있나요? 화가 나나요? 우리 애는 논문 제일 저자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화가 나나요? 그걸 자녀 문제하고 연결시켜서 아니 왜냐면 학부모는 다르다 제가 이런 말을 몇 명한테 들어서
학부모였으면 달랐을 거다 그러길래. 저런 경우는 있어요. 수시를 앞둔 학부모는, 그러니까 자기 굉장히 대학을 바로 분노하더라고요. 앞둔 학부모들은 좀 분노하기도 하긴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그거를 위해 굉장히 노력했던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네. 아마 그 네. 사건을 보면서 음. 자신의 이 무능함을 그쵸, 체험되는 그거지. 이런 체험들이 있는 학부모들은 굉장히 분노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은 되는데 저는 그걸 재무 문제하고 연결해서 잘 생각해 보도록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 그게 가장 큰 아픔과 분노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제가 한때는 왜 그 로스쿨 입시나 의전원 입시 같은 제가 입시학원에 있어 봤거든요. 거기 이제 언어 논술이 있어서. 근데 그 당시 로스쿨 입시 첫 해에 제가 사실 학생들 한 5, 60명 정도 이제 한 반에 그 정도 있었는데 물어봤어요. 경비를 하는데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변호사를 하는데 5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뭘 하겠냐 그랬더니 경비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사나 변호사를 선택하는 건 돈 때문인 거지. 굳이 변호사가 좋거나 의사가 좋아서 선택한 애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 사회에 얘기가 있어서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분노하는 건 우리가 지금 임금 격차가 커서 그런 거지. 임금 격차가 작으면 이렇게 학교 문제 갖고 분노할 건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게 핵심이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 학교는 질문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라는 책을 썼던 저기 경주 안강여 중에 그 황주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걸 노동의 문제와 교육의 문제를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이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 학교 교사라면은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면은 자기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노동자로 살아갈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의 문제를 예민하지 않는 게 교사로서는 너무 직무유기다. 그렇죠. 그 양반은 노동의 문제와 교육의 문제가 딱 하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랑 되게 연결이 되는 거죠, 사실. 네, 그래서 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양심 있는 의사가 적고 왜 그 자기 그 직업적 소명의식이 있는 변호사가 적으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애초부터 그걸 원했던 사람이 굉장히 적었어요. 처음 지망할 때부터 보통은 부모가 원해서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선택할 때는 다른 직장에서 비전이 없어서 그래서 선택을 다시 옮겨서 하는 거예요. 직장을 그만두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이제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학교는 굉장히 작은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임금 격차를 줄여주세요. 작은 문제지만 되게 중요한 자리에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환상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왜냐면 제도 바꿔봐야 저는 입시학원에 꽤 있었거든요. 지금 오히려 가장 정시를 원하는 건 그 강남 자사고 쪽이에요. 왜냐면 거기가 수능 점수는 잘 나오는데 내신 등급이 안 나와요. 그래서 거기가 정시를 가장 많이 원해요. 그래서 이게 수시의 문제라고 이렇게 부각을 막 시키는 거는 이거는 그냥 어쨌든 이제 조국을 희생물로 삼기 위한 저는 좀 이제 착시 현상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 지금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녹음이 너무 길다 그래서 조회수가 안 나온다라는 반성하에 이거는 좀 이제 짧게 그래서 지금 말씀을 안 하신다는 건 할 말이 없다는 게 아니고 빠른 녹음에 도움을 주려고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특집은 어차피 이거 산 것도 얘기하세요. 아 맞아 마이크 마이크가 소리가 너무 작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영화를 가지고 한국 사회를 한번 이렇게 읽어보고 스케치하겠다는 거니까 뭐 나중에 더 이와 관련해 가지고 더 얘기할 기회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 기생충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